안녕 구독 친구들, 뿌리 깊은 독해 이동재 선생님이야. 자,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 뭐 신라, 통일신라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쓰겠지만 정확히는 통일을 했기 때문에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게 맞다.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초반에 좀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이 퀴즈는 하나 꼭 내야 될 것 같아. 맞추는 친구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지만 정답을 알고 있다면 손을 번쩍 들고 답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갈게요. 자,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왕은 누구일까? 맞춰봐. 틀렸습니다. 옆에. 틀렸습니다. 뒤에.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옆에. 정답. 맞습니다. 누구지? 지금 태종무열왕이라고 아주 힘차게 외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요. 태종무열왕이 신라의 발전, 삼국 통일을 위해서 힘쓴 인물이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 삼국 통일을 이룩한 건 그의 아들인 누구? 문무왕입니다. 누구라고요? 문무왕. 문무왕.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과 그의 자손들,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들이겠지. 이 사람들이 통일신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당연히 고민을 했을 거야. 그 결과 이런 왕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 문무왕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무왕은 자나깨나 나라 걱정이었던 것 같아. 하루는요, 이 나이가 된 문무왕이 자기가 죽고 나서 통일신라가 혹여나 이 위험에 처하진 않을까 이 걱정을 했대. 당연히 그렇겠지. 어떻게 이룬 통일인데. 특히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지금은 일본, 그때 당시에는 외나라겠죠. 바다 건너에 있는 외나라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 왜냐면 틈만 나면 얘네들이 이제 배 타고 넘어와서 신라 백성들 괴롭히고 약탈하고 먹을 것을 빼앗았거든요. 이 문무왕은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 가족들하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 바로 내가 죽거든 바다의 용이 돼서 신라를 지킬 거니까 나를 동해 앞바다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디다가 묻어달라? 바다에다 묻어달라. 바다. 너희들 저기 무덤이 산 위에 있는 건 봤어도 바다 위에 있는 건 본 적이 없잖아요. 나도 없어요. 아마 유일무이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바다 위에 있는 수중릉으로는 이것이 유일할 겁니다. 뭐죠? 문무대왕릉입니다. 문무대왕릉. 대왕릉이라고도 하고 대왕암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여기 저는 문무대왕릉이라고 부를게. 실제로 그 자손들이 문무왕의 무덤을 바다 위에 만들었다고 해. 그게 바로 문무대왕릉이다. 그리고 문무대왕릉 앞에는 그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이 절을 지었다고 하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 은혜에 감사한다. 거꾸로 해봐. 감사한다. 은혜. 감은 절사자 써서 사. 감은사. 감은사라는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감은사와 문무대왕릉과 감은사는요, 이 신라에 대한, 통일신라에 대한 문무왕의 어떤,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유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무왕이 죽고 나서 아들 신문왕은 아버지 못지않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지. 아버지가 어떻게 이룩한 나라인데. 그러면 신문왕도 꽤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거야. 일단 봐봐. 아버지가 통일을 했어. 전부 다 땅이 넓어졌겠지. 백성도 늘어났을 거야. 근데 왕은 늘어나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땅은 넓고 백성은 많은데 왕은 한 명이라는 거야. 맞지? 전에는 세 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 세 명의 왕이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는 뭐야? 세 개 나라가 하나로 합쳐졌고 백성도 하나로 합쳐졌고 왕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쉽지 않겠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신문왕은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게 됩니다. 너희들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도로 나눠 놓듯이 9개의 주로 나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구주라고 합니다. 구주. 그리고 각 주는 다시 군과 현으로 나누게 돼. 주보다 살짝 작은 군, 군보다 작은 현, 현이 모여서 군이 되고 군이 모여서 주가 되는 거지. 마치 지금 우리나라 도가 있고 도 안에 시가 있고 시 안에 구가 있고 구 안에 동이 있듯이. 그치? 조금 너희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9개 주로 전국을 나눠서 다스린 결과 왕의 명령이 지방 구석구석에 퍼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쉬웠겠지. 그치? 이것을 의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주로 나누었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 그 뭐냐? 신라 수도가 너희들도 지도 보면 알겠지만 이 동쪽 구석에 위치한 나라란 말이야. 경주죠? 옛날 이름은 금성. 경주란 말이야. 경주.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수도를 비롯한 수도 근처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요, 이 다스림을 제대로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면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신문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경주보다는 좀 작은, 하지만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5개 작은 수도를 전국에 설치합니다. 5개 작은 수도라고 해서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오소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오소경. 오소경. 알겠니? 오소경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뒀다?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알겠니? 그래서 이 넓어진 땅과 늘어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신문왕이 펼친 대표적인 정책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는 것.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주 오소경. 알겠니? 너희들이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건데 좀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좀 해줬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무왕과 신문왕 덕분에 통일신라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고, 통일신라 발전에 오늘 공부한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왕만 이바지했던 거는 아니야. 왕 곁에 훌륭한 신하들도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통일신라가 발전을 하고 안정을 되찾았겠지. 너희들 본 수업에 오면 수많은 신하들이 있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볼 것이냐? 바로 신라 해상무역의 중심. 누구죠? 장보고. 장보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궁복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장보고는
과연 어떤 신라를 만들고 싶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장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와 태도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니? 자, 수업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조금 깊게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오늘도 책 열심히 읽고 수업 때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영상도 보느라 아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